혁수앵커 이번 주 주제가 뭔가요? 네, 중국 최대 클라우드 기업 알리바바가 AI 칩을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글로벌 기술주들 우아르르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AI 반도체 자립을 선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자립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 투자자들은 과연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요? 이런 흐름이 K반도체에게는 과연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지금부터 이주앤머니에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요즘 그 미국 주식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며칠 동안 조금 좀 그랬습니다. 올해 1월 이 딥시크 사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그 악몽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권혁수 앵커님이 지금 요즘 떼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왜 떼돈을 벌고 있냐면 권혁수는 권혁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경제 용어로 독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와, 권혁수를 제가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되면 출연료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이에요. 왜 그럴까요?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휘청거렸느냐? 경쟁자가 출연했기 때문에 독점이 깨질 수도 있다. 이야. 그래서 주가는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AI 칩을 개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화웨이에서도 개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딥시크 쇼크 같이 알리바바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사태가 번진 건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최대 데이터 센터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만 하는 거는 그 옛날 데이터 센터고요. 지금의 데이터 센터는 AI의 서버를 갖춘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업체가 칩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바로 엔비디아가 팔 수 있는 칩을 이제 못 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칩을 만드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가 칩을 만드는 게 더 타격이 더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당국이 워낙 제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없어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쌀을 안 주면 옥수수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런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에이, 그냥 우리 기술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재료를 한번 만들어보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이 네.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국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 분야와 군사 안보 분야 모두를 중국을 상대로 견제할 때 그 교집합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를 찌르면 아무런 상품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국가 목표가 바이든 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성능 좋은 반도체, 고대역 반도체는 아예 중국으로 수출도 하지 마. 이렇게 일단 통제를 했고요. 그럼 혹시나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까 봐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와 소재도 중국으로 수출하지 마. 이런 이중 제재를 하고 있었던 모든 거예요. 걸 다 막았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제재한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당하기만 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간다라고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해내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가능했냐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모험 투자 그리고 모험 연구가 가능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비를 집행하는데 이거 10억 넣으면 성공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면 한 5% 됩니다. 그럼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잖아요. 확률이 1%라도 해봐. 이렇게 가성비가 낮은 비용도 집행을 해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뭐든 해봐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보면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당위론이 결국 중국을 추동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중국의 자립을 앞당겼다는 맞습니다.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AI가 아니라 잇몸 AI. 예. 엔비디아 반도체를 잇몸 AI가 쉽게 이길 수 있을까 싶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성능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현재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인 블랙베리라든지 이런 엔비디아 반도체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게 평가예요. 다만 중국 내에서는 아니야, 우리 거의 다 따라왔고 적어도 80% 이상은 추격했어라는 중국 측에서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둘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최고 수준에 이르진 못했으나 적어도
AI 산업을 자체적으로 굴려갈 수준까지는 된다라는 게 분석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은 반도체 제재를 또 한 번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못 들여오게 한다고요? 아, 그래서 삼성, SK 하이닉스 주가가 출렁였던 거군요. 왜냐면은 저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중국에 좀 대형 공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된 금액이 약 29조 6천억. 거의 3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SK도 약 15조 이상을 투자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돈이 투여돼 있고요. 또 주요 품목의 생산량의 절반 가까운 데를 사실 중국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측의 제재가 만약에 이제는 확정된다면 좋은 장비, 좋은 소재들이 여기 이 공장에 투입되지가 못한다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여기서 만드는 제품들은 다 옛날 제품, 소위 말하는 레거시 제품, 한 유행이 지나간 제품만 남게 되겠죠. 점점 이 공장이 말 그대로 사장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거죠. 우리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악재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 뉴스죠. 이건 뭐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떠오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K 반도체 이 반도체주는 사지 않는 게 답일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을 우리 김하은 앵커님이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은 좀 편안하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반대로. 여러분 저랑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여기 몇 번 나와보니까는 우리 앵커님들이 약간 인간 지표 역할을 좀 해주셔가지고 잘못된 지표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지표가 되셔가지고 저 정도면은 뭐 편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 하면 그냥 반도체 모두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반도체 영역이 있습니다. 그 두뇌 역할을 하는 CPU 또는 GPU가 있어요. 네. 이게 한 영역이고 그래서 이걸 시스템 반도체라고 표현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예요. 한국은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등 국가이거든요. 근데 중국을 보면 시스템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보다 좀 잘했습니다. 근데 메모리는 지금 열심히 쫓아오고는 있는데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만드는 수준까지는 아직 조금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중국 업체들이 AI 칩을 잘 만들면 그 옆에 써야 되는 HBM을 한국 거를 써야 될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 만약에 그 빨리 만들어주면 우리 한국 HBM 업체들한테는 꼭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이야. 네. 아,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큰 이상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AI 시대의 소위 말하는 삼각동맹,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TSMC가 만드는 이 삼각동맹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아직은 중국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따라왔고요. 네. 삼성도 최근 글로벌리한 큰 회사들 테슬라라든지 애플로부터 수주가 이어지는 등 좋은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큰일 났다 팔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뭐랄까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우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시간 문제지 만약에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기술 자립이 된다라고 하면 SK, TSMC, 엔비디아의 삼각동맹이 국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독점 체제에 어느 정도의 균열은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 독점을 전제로 미래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 소위 말하는 멀티플. 이제 이 정도 멀티플이 앞으로 계속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중국이 나 이제 너희들에게 주문 안 해라고 오더를 안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나오는 이른바 낙수 물량이 없게 된다면 삼성도 추가 매출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우려하면서 예의주시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시간을 둘로 쪼개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리면 될까요? 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네. 그 요즘의 주식시장은 정책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작년 9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도저히 희망이 없게 되자 주식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정말 온갖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의 고점을 좀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로 해서 1년의 고가를 드디어 도달을 했는데 이 정책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아직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잖아요. 네.
관심이 생길 때까지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와.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캠브리콘? 이 회사는요. 연초 대비 지금 112%나 주가가 올랐고요. 최근 한 달에만 100%가 올랐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회사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30에서 50% 이상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중국 ETF나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적극적인 비율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중국 ETF에 눈길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기업을 분석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 업종에 대해서 ETF로 접근하는 건 괜찮으시고요. 대신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랐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쪽은 좀 그쪽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요즘 미국 증시가 과열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자, 글로벌 강자인 미국이냐 아니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국이냐, 과연 둘 중에 어디가 나을지 고민되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국을 보면 네. 과열은 맞는데 거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또 다르군요. 과열과 거품의 경계가 있군요. 예, 그렇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익 대비는 고평가가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조금 분할을 해서 다층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돈을 너무 잘 벌어요. 현금이 쏟아집니다. 그런 기업들은 가치 대비 주가가 높다고 할지라도 계속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뒷단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미국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거는 주식시장에 되게 호재죠. 왜냐하면 돈의 양이 늘어나니까. 박시동 평론가님, 이 얘기도 맞지만 중국의 성장세,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이 버블이냐, 거품이냐, 고점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네. 실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체가 있고요. 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AI라든지 이런 주도주들이 가야 될 길에 허들보다는 꽃길이 더 많아요. 다만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쭉 최근 몇 년간 올라왔던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뭐 몇천 %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에너지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가 중국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중국 쪽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의 확실한 굴기,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 민간의 어떤 서포트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면서 어느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리바바의 AI 칩 개발 소식부터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제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곽상준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